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은 우리가 오감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모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거의 99% 이상을 이제 시력에 의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모니터 없이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죠.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를 갖다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시력이 중요한 이유는 심장이 이제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듯이 이제 안구는 이제 안화라고 하는 이제 강한 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라식 수술 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각막 이상증을 갖다가 이제 미리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각막 이상증 검사는 우리가 간단한 유전자 검사인 이제 유니버설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서 각막 이상증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수술 후에 시력이 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지금 아벨리노에서 나온 이제 유니버설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런 각막 이상증을 갖다가 미리 발견해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이제 심각한 그런 부작용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전 질환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흔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눈 질환으로 뭐 흔히 아는 이제 뭐 생맹이라든가 그 망막색소 변성증, 뭐 또 뭐 선천성 백내장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 근시라든가 녹내장 또는 뭐 나이 관련 황반 변성 또는 아기들한테 생기는 사시 같은 것들도 일부 유전이 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렌즈를 끼고 주무시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모르고 이제 끼게 자게 되는 거 많잖아요. 좀 졸리니까 그냥 끼고 이제 뭐 책 보다가 잠들기도 하는데, 이제 렌즈를 끼고 자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 눈이 잘 때는 이제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렌즈까지 끼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눈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자연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 건조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자다가 그 발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렌즈를 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빼야 돼요. 왜냐하면 눈이 상당히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렌즈를 빼다가 이제 각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렌즈를 뺀 다음에도 이제 계속 염증이 있고 눈이 충혈되고 힘드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안과를 방문을 하셔서 염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항생제 같은 안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꼈을 때 좀 불편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 수술을 해서 생기는 수 있는 부작용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이제 생길 수 있는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인이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렌즈 삽입술은 이제 라식이나 라섹하고 수술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라식 라섹은 이제 안구 겉을 이제 레이저를 의해서 깎는 거고 안내 렌즈 삽입술은 눈 안에다가 이제 렌즈를 집어넣는 좀 더 큰 수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가능하면은 백내장이나 이런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라식이나 라섹보다는 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백내장, 녹내장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막 내피세포 손상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 많은 의료진한테 수술을 받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제 와서 눈이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안압이 올라가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안압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오래 본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대부분은 건조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안정피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멀리 볼 때보다는 가까이 볼 때는 눈이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눈이 눌리는 그런 힘든 느낌을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폭주부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까운 데 볼 때는 이제 눈이 좀 이렇게 모여줘야 되는데 눈을 이제 모으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죠. 저희가 이제 진료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은 침침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침침한 게 뭐냐? 저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안과 교과서에는 침침하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시력 저하도 약간 있지만은 눈이 이제 건조했을 때 느끼는 그런 이물감이나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연세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 눈물층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눈물층 중에서 이제 기름층에 이제 결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안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눈꺼풀에. 거기서 이제 기름이 이제 배출이 돼 가지고 눈물에 섞이게 되면은 이제 기름 증발이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이 오래 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이 건조해지지 않게 되는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그 기능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빨리빨리 증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 안검에 대한 치료를 갖다가 그런 분들은 좀 하시면은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안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노안이라는 게 그냥 눈 전체에 이제 어떤 노화 현상을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수정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수정체하고 모양체라는 거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비유하자면 이제 렌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거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고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는데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하는 기관이 이제 모양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수정체가 이제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모양체가 아무리 작동을 하더라도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게 두꺼워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양체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이제 수정체가 탄력성이 없어서 가까운 거를 볼 때 두꺼워지지 못하게 되니까 힘만 들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면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돋보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가까운 데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노안 수술은 이제 그냥 비수술적인 방법, 돋보기를 쓰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기는 한데 요즘은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50대 이제 돋보기 쓰게 되거나 이러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노안 수술을 많이 합니다. 노안 수술을 과거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수술은 하지 않고 인공수정체 교체를 통해서 이제 노안을 교정하게 되죠. 근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은
백내장 수술하고 똑같은데 인공수정체를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노안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노안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맞는 거는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수술 후에 뭐 야간에 빛번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든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술 전에 그 수술 대상자가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는 적응증이 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선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작정 수술을 받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뭐 야간 운전이 힘들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개업 초기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40대, 50대는 백내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서 그 40대도 50대도 백내장이 굉장히 많고 최근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은 65세 정도에서는 거의 90% 이상에서 백내장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그러면은 이제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방치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오래 놔두게 되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녹내장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내장이 이제 과숙이 되게 되면은 수술하기도 훨씬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백내장 수술 시기라는 게 본인이 이제 불편하면은 시력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제 수술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수술 시기를 너무 놓쳐가지고 이제 과숙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굉장히 그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각막 이상증을 이제 발견하는 유전자 검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검사죠. 그 검사가 없었을 때는 그냥 쇠극등 현미경상에서 우리가 보고 그거를 발견을 해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쇠극등 현미경에서 보이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발견이 되지 않는 초기 이제 각막 이상증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모든 환자를 다 그 유니버설 테스트를 해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밝혀내면은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인천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전국에서 4개밖에 안 주는 베스트 클리닉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라식 수술이나 라섹 환자들에게 좀 더 좋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눈높이에도 잘 맞출 수 있는 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